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85년생 41세 옥경빈이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20대 국회에서 우상호 의원실 비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한 4년을 그래도 깊다면 깊을 수 있게 발을 담궈봤잖아요. 그랬더니 나랑은 맞지 않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면서 살자 해서 지금 홍대 쪽에서 제 작은 옷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덟 시쯤 가게 마감하고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국회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런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그 톡방에 속보 뉴스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인지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걱정됐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좌진으로 일을 했을 때 국회의원분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도 사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제가 일을 하던 중에도 그 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표결이 안 됐던 적이 몇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헌안 해제하려면 그럼 의원들 지금 150명 이상 모여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소집한다고 이게 다 모여질까?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럼 안 모여지면 이게 해제가 안 될 거고, 그럼 그 전에 모일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기 중이었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의원들이 국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 있었다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금 소집이 됐을 때 다 올까? 올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갔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차로 이동을 했고, 다행히 집에서 국회까지는 차가 안 밀리면 한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옷을 한 12시가 이제 좀 넘어서 옷을 챙겨 입고 국회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널 즈음부터 이제 차량 그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국회 앞에서 경찰분들이 좀 통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래도 국회 지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 국회 앞에 이제 빌딩들 쪽에다가 차를 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서강대교를 건너면서 제가 제 개인 SNS에 이제 지인들한테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상 메시지 비슷하게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게 있거든요. 개헌 포고령을 지금 선포했어. 정치적인 활동을 다 금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시도한다면 다 체포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밤이 정말 중요한 밤일 것 같은데 나도 내가 국회 앞에 가서 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 몸빵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질러보려고. 그날 밤 일은 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지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찾았을 때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없을 수도 있으면 그때 제가 어딜 갔는지는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남겼던 것 같아요. 정문은 이미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앞에서 시민들이 이제 계엄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계셨고, 제가 1시 2분경에 이제 국회 도착했을 때 정문 봉쇄하고 그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영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내 상황을 그 친구랑 카톡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준 게 알립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실. 일단 국회 안에서는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를 확인을 했고, 근데 제 걱정은 국회 정문이 일단 열려야 된다. 적어도 기자분들이나 이런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더 이상 그 안에서도 군인들이 어떻게 함부로 못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시 34분경에 국회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서 국회의장님이 경찰들한테 문을 열라고 한 발언을 제가 보고 그 국회 정문 앞을 막고 있는 경찰들 중에 그래도 조금 직급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 분한테 아니 안에서 지금 국회의장님이 경찰들한테 문을 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계엄 해제안이 다 통과가 됐는데 왜 지금 막고 있는 거냐라고 따지니까 이제 그분이 어디다가 막 무전을 좀 하셨어요. 그러더니 국회 출입증을 갖고 있거나 이제 기자분들은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상황이 풀리려나? 근데 이제 또 경찰분이 말을 번복을 하시면서 후문 쪽으로 가셔라. 정문 쪽으로는 안 되고 후문 쪽으로 가시면 출입이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국회 안에서 계엄 해제안은 통과가 됐지만 끝났다는 기분은 전혀 들진 않았고 현장에서. 근데 갑자기 안에 있던 또 친구가 군인들 재진입한대 라고 1시 57분에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이렇게 가는 그 쪽에서 전투 트럭 뭐 이런 건데 그것들 한 세대가 이 국회 대로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막 뭐 거기다가 이제 욕설들 하시면서 막 가라고 뭐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영상을 짧게 찍어서 얘네인가? 국회 재진입한다는 군인들이 혹시 이건가? 라고 했더니 그 친구도 그런 거 아니야? 아직 국회로 들어오진 않았어.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저도 불현듯 이 차들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다. 이들이 지금 국회대로 나가서 국회 출입문이 많잖아요. 어디로든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시민들한테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국회 안에 있는 제 친구의 말로는 군인들이 재진입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 차들이 지금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민분들이 다 같이 차를 둘러싸셔서 그 차를 한 1시간가량을 막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차량 안에 있던 이제 운전병과 옆에 있던 선탑자 군인분이 뭐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이제 계속 써가지고 저희 지금 복귀합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서 계속 저희한테 들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쉽게 보내줘서 차량이 국회 안으로 경내로 다시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뭐 어떻게 하면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네. 결국에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차량을 막고 있던 뭐 저도 그렇고 시민분들을 한 3-4분씩 경찰분들이 이제 붙으셔서 그냥 들어서 이제 끌어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차량은 빠져나갔는데 근데도 저는 이들이 복귀한다는 걸 믿지를 못하겠어서 그 차량이 서강대교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계속 또 쫓아가 봤어요. 차가 한 2대는 국회 반대쪽으로 갔는데 한 대는 또 다시 국회 쪽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거를 또 거기에 있던 시민분들하고 같이 막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국회 지임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서 유추한 결과는
그 국회 옆에 둔치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로 일단은 모이라는 뭐 명령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글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 시민들이 이제 막으니 아마 돌아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접이식 자전거를 타신 시민분, 아저씨분, 한 50대 정도 아저씨셨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 저희 시민들이 있는 데보다 저 앞에 지점들에 계속 가서 군 차량들 안에 군인들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차량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진짜 정찰병처럼 계속 그분이 정찰을 하시면서 저한테 상황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 태운 버스도 오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저희 시민들도 다시 막을 준비하고, 그 서강대교 앞에서도 또 덩치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뭐 진짜 키 한 180 이상의 체중 한 100kg 정도 되는 건장한 또 남성분들이 한 2분 정도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든든했죠. 네. 만약에 국회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소수셨거나 경찰 군인들이 뭐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도 현장에는 이미 뭐 군인 경찰들 못지 않은 수의 시민분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동료 시민들 때문에 무섭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 하시던 시절에 그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워딩을 굉장히 좀 많이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시민 어감은 좋다. 근데 저분이 말하는 동료 시민의 개념이 뭐지? 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좀 정치적 수사로 그 조어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 지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이제 내 언어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에 그렇게 같이 나와서 계엄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그 군 차량들을 같이 막아줬던 그 사람들이 내 동료 시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